안녕하세요. 박규논수 연구실장 김지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 및 이 출제 경향 그리고 합격자 분포 수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논술고사 일정이 변경된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경희대학교도 살짝 바뀌긴 했어요. 월요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일요일까지였죠. 근데 우리는 사실 월요일까지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월요일에 변경된 거는 의대만 다 빠져나갔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684명, 좀 많은 편이긴 하죠. 자, 자세한 일정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인문체육계랑 사회계열이죠. 12월 5일 토요일 인문체육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사회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계열은 두 군데 있어요.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습니다. 일단 10월 5일 토요일 것만 먼저 보면 인문체육계 전반적인 학과가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 요 외국어대학,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학과 있죠. 이 수원 캠퍼스에 있는 학교들. 자, 이 학과들도 12월 5일 토요일에 보게 됩니다. 시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계열은 원래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요 학교들, 뭐 특히 중요한 학과죠. 호스피탈리티, 관광학부, 경영학부, 그 다음에 간호학과도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가장 중요한 학과는 아무래도 뭐 한의대, 그 다음에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이런 학교들이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7일 월요일에 이제 추가 개설된 거는 전부 다 의대예요. 한의대 자연계열입니다. 여기 조심하세요. 한의대 인문계열은 일요일이고요. 한의대 자연계열이 월요일로 옮긴 겁니다. 이런 것만 잘 확인해서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 시간이 어떻게 변경된 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으로 변경은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경쟁률 꽤 높은 편이죠. 근데 경쟁률 보면 여기는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왜 낮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는 그 서울 캠퍼스, 여기가 국제 캠퍼스죠. 수원에 있는 국제 캠퍼스, 영통. 자, 그래서 경쟁률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과들 보시고 경쟁률이 이렇게 됐다. 대단한 학과 있죠. 이렇습니다. 여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것만 잘 파악하시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경쟁률은 이게 최초 경쟁률이고 실제 경쟁률은 조금씩 감소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경희대가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빡빡한 기준은 아니에요. 사실은 2등급 2개니까 엄청 높아까지는 아니에요. 높은 편이긴 한데, 자, 그래서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환의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또 이런 것도 좀 파악하시고요. 자, 전형 요소, 기본적으로 논술 700점, 논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내신 비교과랑 교과 해가지고 30%를 차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신 점수에서 깎이는 게 있으면 좀 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5등급인데 경희대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건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논술 점수도 사실 700점 만점인데 실제로 이제 논술 점수를 논술 채점할 때 세 문제가 있으면 100점, 100점, 100점으로 줘요. 100점, 100점, 100점 한 다음에 요걸 계산해서 700점을 다시 환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점, 100점, 100점 계산할 때 60점이 기본 점수예요. 전부 다. 얘네가 60점 기본 점수 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0점 갖고 싸우는 거고 3개 합치면은 뭐 120점, 그런데 다시 300점을 700점으로 변환시키니까 그런 과정이 좀 거치는데, 어쨌든 기본 점수가 좀 높은 편이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요소들의 그 평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정확하게 구현해야 되고, 사실은 정답을 찾는 게 30점, 남은 30점 중에 정답을 정확하게 찾는 게 30점이고 10점은 잘 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쓰면 10점 줄게. 근데 잘 쓴다는 게 엄청나게 뭐 화려한 문장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논리적 구조를 잘 짜라. 그리고 충분히 뭔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담는, 그러니까 필요한 생각이죠.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필요한 생각, 그런 걸 담는 그런 문장을 정확하게 쓰면 최대 10점까지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이 10점에서 대부분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나머지도. 최저학력 기준이요. 뭐 기본적으로 한의학과를 제외하고 2등급 2개, 그래서 합 4가 되는 거죠. 뭐 1, 3에도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과는 좀 빡빡하죠. 3개 합 4, 그러니까 1, 1, 2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가나형 관계없고요, 사과탐 관계없고. 근데 오히려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나형과 사탐으로 지정했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한의학과 자연계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계열에서 뽑는 한의학과 논술이 따로 있어서 그 친구들은 가형의 과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육계열은 국어랑 영어만 필수 응시 과목이고, 그리고 둘 중에 3등급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사는 꼭 봐야 되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또 중요한 거, 자, 제2외국어 한문 사탐 대체 가능합니다. 사탐 두 개 중 하나로 대체 가능해요. 그리고 사탐은 역시 사탐 중요한 거 한 과목입니다. 상위 한 과목, 두 과목 평균 아니에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탐 망했는데 내가 제2외국어는 한 번 딱 봤는데 얘가 1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자, 학생부 반영. 자, 석차 등급으로 100%, 그러니까 가중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반영 교과별 전체 세부 과목, 전 과목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빡빡하긴 합니다. 그리고 반영 과목은 국어, 영어, 사회, 그러니까 과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생각하시고요. 비교과는 출결봉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전체 과목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내신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요, 한양대가. 그러니까 합격자 스펙트럼도 좀 넓은 편입니다. 자, 문제는 일단 뭐 문제가 딱 그 인문계랑 사회계랑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해져 있어요. 인문체육계 같은 경우는 좀 긴 글을 써야 됩니다. 꽤 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시문 독해도 깊게 해야 되고, 긴 글을 구성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자체적으로 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면 담아야 될 생각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경희대 인문체육계열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이렇게 긴 호흡으로 글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사회계열은 완전히 달라요. 사회계열은 세 문항이 나오죠. 얘는 총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분류요약 문제고, 1번이 분류요약,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비판 평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수리 문제, 수학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역시 확실하게 이 형식에 적응을 해야 돼요. 글자 수도 조금씩 그러니까 다 달라요. 뭐 수리는 글자 수 제한이 없지만 분류요약 문제가 이제 500자, 기본 500자 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가 600자 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글자 수가 좀 다르니까 이것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글자 수를 맞출지, 요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사회계열 가장 큰 특징은 완전히 교과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여기서 주제어를 뽑아서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 과목 사탐의 기본적인 개념이랑 가장 중요한 용어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인문체육계는 사실은 그렇게 그 사탐 과목의 어떤 핵심어를 쓴다기보다는 조금 더 주제가 살짝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200자 정도 되는 긴 글 쓰는데 한번 적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향은 뭐 이런데, 뭐 수학 문제 경향이 가장 중요하죠.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교과 과정을 기준으로 보통 하고 있으니까. 자, 경희대 사회계열의 수학 문제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1 과정, 1학년 1학기 과정부터 3학년 2학기 과정까지 모든 과목, 그 모든 과정 중에 무언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능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립방정식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1차 함수 교점 찾는 문제, 그러니까 부등식 푸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경제랑 연결돼서 야, 이게 수요 고순 고급 고순이 왜 나오지? 막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재작년 문제구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희대 사회계열의 수학 문제를 풀려면 그냥 기본적인 수학 교과에 대한 이해가 넓게 있어야 되고,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과정의 기본 연산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방정식, 부등식도 잘해야 되고 1차 함수, 2차 함수도 잘해야 돼요. 확률 통계는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작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2015년 학년도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계속 안 나왔어요. 모의에 간간히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출문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높은데 혹시 모르죠. 하나는 딴 거, 하나는 확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수염이 2개니까. 그러니까 확통을 소홀히 하진 말아야 돼요. 대신 모든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때부터 배웠던 고등수학 상부터 확통까지 전체 과정의 기본적인 풀이법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 3등급 이상은, 수능에서 3등급 이상은 한 친구들이 일단 문제를 보면 이렇게 풀면 되겠네가 충분히 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원고지 사용법 미준수, 이렇죠. 불량 초과 미달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이 있어요. 있는데 경희대가 이제 특징이 그래도 좀 널널하게 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에 실제 이렇게 써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501자부터 600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점은 450자 이하만 하고 650자 이상만 감점합니다. 다시 말해서 450자부터 650자 사이는 또 감점을 안 시켜요. 이상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써놓고 사실은 한 10% 정도 더 준다. 그러니까 글자 수 요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한 1, 20자 정도 오버하거나 미달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 확인해서 괜히 엉뚱한 문장 쓰지 않기.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줄여야 되는데 이걸 빼나? 중요한 문장 빼버리지 않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실제 합격자들의 한번 분포를 한번 볼 건데 경희대 그 홈페이지에 가면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레온 르네상스 전형, 학생 종합 전형이죠.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냥. 자, 실제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딱 확인해가지고 여기다 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동그라미가 된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분포를 보면 1점 중반대부터 자 5점 초반대까지 있죠. 여기 보면은 5점 한 2, 3 정도 되겠죠. 이런 학생도 합격을 합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스펙트럼이. 극상부터 야 이거는 5등급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레온 르네상스가 내신을 그렇게 많이 빡세게 보는 전형은 아니라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여기 6등급도 있잖아요. 보세요. 6등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할 거 여기는 약간 글로벌 이게 국제 캠퍼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내신 반영 비율이 아주 극상으로 높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논술 어떠냐? 여기는 자연계열이 기준이고요. 학생부 정해서 논술. 자, 논술 같은 경우도 스펙트럼이 좀 넓은데 앞에서 시작을 안 하죠. 자, 조금 후반부 뒤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 대 학생들, 내신 1등급 대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는 거죠. 이 친구 좀 특이하죠. 혼자 있습니다, 여기. 스페인어과를 꼭 가고 싶었나 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철학과는 특징이 있는 학과긴 하지만 이런 학생들도 합격을 합니다. 이건 지금 학과의 특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빽빽하게 들어있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는데 이 정도 학생이 합격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 내신의 영향력보다는 논술 실력이 더 크게 좌우한다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점씩 그 각 문제 사회계열 기본 인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점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점수가 정답을 찾은 학생들 중에서도 구성을 잘했거나 논리적 그 귀결성이 확실하게 잘 인정이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추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10점으로 100점 만점까지 만드는 건데. 자, 그러니까 논술을 그냥 그러니까 내신을 확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보통은 4, 5등급 대 애들이 많아요. 물론 높이 형성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충분히 낮은 성적, 그러니까 5등급 근처인데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여기도 건강학부도 낮은 학생이네요. 한의학과에서 5등급 대 합격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한의학과가 여기죠. 근데 작년에는 없었네요. 한의학과 작년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인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옛날에 과거에 여기에 합격생 한 명 있었습니다. 이쪽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실력이 극단적으로 높은 학생들은 내신의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학교 논술의 특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답을 쓰고, 왜냐면 다 요구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에 해당하는 용어, 그 다음에 문장 따오기, 그 다음에 구조, 그래서 그 정답을 쓰는 게 두 번째. 그러면 90점이에요. 그럼 마지막 10점은 그 글의 구성을 완벽하게 논리적인 구성을 잘하고 비문 쓰지 않고 문장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쫙 논리적으로 펼치기, 이게 마지막 10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희대 합격을 위해서는 그런 마지막 디테일 요거를 갖추면 되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논제 분석, 그 다음에 정답 찾기, 이 훈련을 계속 하면서 우리 글 쓰는 연습을 첨삭을 받아가면서 연습을 꾸준히 해주면 충분히 4, 5등급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잘 생각한 다음에 다음 주에 원서 접수할 때 자신있게 원서 접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대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일정, 그리고 합격생 분포 이런 거 다 알아봤는데요.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를 지원할지 잘
모든 학교 다 아울러서 정리하고 경희대 좋은 학교니까 경희대 지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